를 받고 되려 사과하는 광수님의 면모가 굉장히 빛이 난다. 근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분노의 토끼 이빨 진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영수님이 좀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이번에 영숙님의 잡돌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등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2기 랜덤 데이트와 여러가지 3일차 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식님이랑 영숙님이 랜덤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숙님이 영식님에게 모든 걸 맞춰줄 수 있다는 스탠스로 계속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영수님에게는 왜 이렇게 단호박이신지, 왜 이렇게 영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너무 신기했는데요. 물론 영식님이 영수님처럼 영숙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영수님이 좀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번에 영숙님의 잡돌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영숙님의 그런 모습이 보일수록 그걸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영수님이 너무 사람이 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영수님의 이미지는 진짜 말 막 뱉어가지고 갱생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확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영수님이 너무 이 32기의 귀염둥이에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 진짜 이렇게 32기 방송을 보면서 깔깔댈 수 있었을까?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웃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리뷰에서 영수님 갱생 안 된다고 했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분들과의 데이트나 이런 걸로 숙달이 되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연륜이 쌓여서 이런 인내심 같은 게 생기신 건지, 제가 상철님을 견뎌내는 옥수님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영숙님의 잡돌이를 견뎌내는 영수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의 토끼 이빨 진짜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영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데프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이분이 가끔 말실수하고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심성 자체는 착하다. 그냥 사람이 계산을 딱딱딱딱 하고 본인만의 세계가 있는 듯해 보인 거지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님이 영수님한테 너무 속 좁게 행동했다고 생각되는 게, 영수님이 일부러 저녁 식사 마치고 와서 다 같이 뒤풀이를 할 때 초반에는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를 걸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영수님은 어쨌든 영숙님이 화난 것 같으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영수님이 남자분들이랑 담타를 하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맥주 한 잔을 거하게 하기로 했나 보지. 그래서 맥주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영수님 말할래요? 지금 대화하실래요? 그러면 술 드시기 전에. 이것도 나는 영수님한테 무례하게 굴 것까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영수님 진짜 대단하다. 그걸 다 참아내다니. 영수님이 그런 영숙님의 모습을 다 참아낸다는 거? 그만큼 영숙님이 이쁘다는 반증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쁘시긴 해요. 그리고 영숙님이 이제 전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걸 맞춰주는 거가 행복했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거다. 계속 이렇게 주는 사랑이 그 받는 사람이 좋았을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지. 물론 이렇게 나한테 다 맞춰주면 좋지만 모든 게, 사랑은 일방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방면으로든. 그래도 영숙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잡돌이하는 모습은 한두 번 잡돌이하는 모습이 아니던데 똑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지? 영숙님도 아마 그때 술을 좀 드신 상태실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이었나? 그리고 랜덤 데이트로 상철님과 옥수님이 카페에 갔다가 귀가하는 데이트 장면도 조금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는 옥순이가 광수편 드는 줄 알았어. 그때 이제 옥수님의 인내가 터져버렸죠. 결국에 거리 두기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 상철님의 이 답답한 행동들이 거듭될수록 옥수님이 왜 결단을 안 내리는지 시청자들은 조금 답답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옥수님 입장에선 그게 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 칼같이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되게 신중한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궁합 발언까지는 이해가 절대 안 되거든요. 상철님이 3일차 밤 깊은 새벽 2시에 한 7명 정도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주 얘기를 꺼내면서 3월 24일 나는 솔로 32기 마지막 날에 이마가 볼록한 여자가 자신한테 온다고 사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주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나요? 상철님은 사주를 엄청 맹신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적이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봤을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옥수님을 겨냥하는 말 같으니까 광수님이 빵 터지셨잖아요. 저도 듣자마자 지어내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설마 지어냈겠어 하는 생각으로 쭉 보고 있는데 그 이마 볼록한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속궁합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국으로 방송까지 탈 건데 누가 봐도 옥수님을 향해 있는 그 이야기를 속궁합도 잘 맞을 거다.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처럼 불쾌한 사람이 있고 그냥 저냥 뭐 얘기하는 거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못 받아들이는 얘기는 일반적이지가 않다. 옥수님이 웃고 계셔서 망정이지 거기서 정색하고 옥수님이 나갔으면은 아마 방송에 송출되지도 않았긴 했을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듣고 있는 광수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광수님이랑 상철님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죠. 그 4일날 아침에 상철님이 광수님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에 랜덤 데이트 할 때 옥수님이랑 상철님이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잖아요. 그 계기로 뭔가 반성한 게 있으신가 봐. 그래서 광수님을 불러서 사과하고 싶다고 자기가 너무 광수님을 배려를 안 해서 그 부분이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사과인가? 하는 싶은 사과였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괜찮았어. 초반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저만 생각했던 것 같고 배려가 없었던 것 같다. 사과하려고 광수님을 불렀어요. 라고 해서 광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 불쾌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시간과 조금 더 긴 편이어서 그거를 제가 기다렸다가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대화하려고 했다. 하니까 거기서 또 미세하게 상철님이 욱 합니다. 옥수님이 대화가 길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알아서 끊으셨겠죠. 근데 사실 옥순이가 끊기는 했었어. 본인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내 대화가 끝났을 때 광수님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잘못이 없긴 하지. 근데 광수님은 옥수님을 배려해서 대화를 굳이 이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상철이 입장에선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광수의 입장에선 이래서 이랬던 건데 그게 둘이 너무 성정이 안 맞아. 근데 상철님이랑 성정이 맞는 분은 사실 많이 없어. 뭐 상철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열정 젊은이잖아. 이 상철님은 이 온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도 훅 올라오고 뭐든지 돌진하려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광수님은 차분하고 조곤조곤 말씀도 잘하시고 여유가 한층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철님이 그런 식으로 광수님을 불러내도 살짝 긴장감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유려하게 넘어가셨죠. 광수님 짱. 그래서 오히려 그 대화에서 사과를 하는 상철님이 빛난 게 아니라 그 사과를 받고 되려 사과하는 광수님의 면모가 굉장히 빛이 났다. 그리고 영철님, 영자님 커플을 저처럼 응원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어제자 방송으로 많이 그 마음을 접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철님이 처음부터 고기를 자기가 한 번도 안 구워봤다고 어필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제자 방송에서는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42살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데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설거지나 살림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걸 어머니랑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끼리만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만 있어서 본인이 설거지를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영철님은 기본 곤조가 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 원래 안 해. 안 할 거야. 하는 곤조더라고요. 그냥 나는 솔로니까 여기서 해야지. 나는 솔로 대단하다. 이런 걸 내가 다 해보네.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리두기 너무 싫어졌어요. 그 영자님도 이제 마음이 슬슬 멀어지고 있잖아요. 영철님한테. 그게 너무 이해가 가.
나도 처음에 그분이 이제 사별을 했고 이제 진짜 사랑을 했고 마음 아픈 이별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점수를 줬었는데 이제 뭐 술 처음에 많이 마셨던 모습이나 이렇게 설거지, 살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면모가 거리를 두게 합니다. 영철님한테 시집가면 집안일을 독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철님. 15년 전, 20년 전이랑 또 달라.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상철님이 그 힘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윤곽이 들어가는 커플이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정숙님은 분량이 아예 싹 사라졌고 영호님이랑 정희님이 좀 잘 되려나? 그리고 옥수님이랑 광수님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숙님은 이러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닐 것 같은데 영식님이랑 순자님도 좀 애매하다. 순자님이 지금 너무 방어태세야. 되게 회피형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솔로 32기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